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학년 기기분석과 환경기 분석 수업 시간 동안에 다양한 분석 기기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소재를 합성하거나 개발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키가 크냐, 얼굴이 예쁘냐, 잘생겼냐 이런 거 관심 갖고 보잖아요. 그것처럼 소재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과학증명을 이용해서 보고, 또 과학증명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보다 작은 소재를 분석할 때는 전자현미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과학현미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석들을 진행하라는 숙제를 줬었고, 지금 3학년들이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오늘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또 소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물리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해서 투과도나 합술도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재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들도 이따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과학현미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본인들이 관심 있는 소재를 관찰한 그런 결과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현미경의 재원과 PPT 제작을 맡은 16학번 김기환입니다.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면, 일단 과학현미경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12명의 개인 발표가 있습니다. 네, 과학현미경의 재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현미경은 크게 나눠서 과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과학현미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전자현미경에는 크게 펜과 셈이 있습니다. 과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차이는 광원과 렌즈를 확대 배열의 차이가 있는데, 과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광원으로 하는 반면에 전자현미경은 전자선, 렌즈는 과학현미경은 물론 렌즈를 사용하고 전자현미경은 전자렌즈를 사용합니다. 또 매질은 과학현미경은 공기 중에서 촬영할 수 있으나 전자현미경은 진공에서 촬영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과학현미경이 10배에서 2000배 가까이 확대할 수 있다면 전자현미경은 수십만 배 정도 확대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동 원리입니다. 렌즈를 이용하여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장비로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렌즈와 빛을 모으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학현미경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미경에 전원을 켜고 광원의 세기를 올린다. 표본을 재물대의 중앙에 위치하게 한 후 크기로 조절한다. 저배열의 재물 렌즈로 광축에 맞추고 그 끝을 옆을 보면서 조종나사를 돌려 재물대를 충분히 올린다. 저반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광원 나사를 돌려 밝힘을 최대로 하고 조절한다. 조종나사를 돌려 재물대를 점점 아래로 내치면서 초점을 맞춘다. 미동나사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 상이 뚜렷하게 보이게 촬영한다. 네, 다음은 개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저부터 할 건데, 제 발표 주제는 LCD 픽셀의 비교 관찰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20%에서 40%가량 늘었는데, 우리는 휴대폰이 액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색을 눈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LCD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은 LCD 디스플레이를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였기에 휴대폰의 확대 관찰을 주제로 설명하였습니다. 순서는 샘플의 준비 과정, 분석 방법, 분석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준비 과정입니다. 휴대폰은 이제 확대해서 촬영하면 되니까 이물질 제거를 했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노트를 세척용 알코올과 화장솜을 이용해서 먼지, 세균 등 관찰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일단 두 휴대폰이 동일하게 색을 띄울 수 있도록 색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두 휴대폰 동일한 색상으로 구상하였으며, 동일한 밝기와 디스플레이 설정을 통해 최대한 화면을 맞춰줬습니다. LCD의 원리는 원추세포를 이용하여, 원추세포는 두 종류 이상의 세포가 동시에 반응하여 이 조합으로 뇌에서 합성된 빛을 인식하는 것인데, 실제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빛을 적절히 조합하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비교한 휴대폰은 갤럭시 노트 8과 아이폰 11입니다. 먼저 분석 방법 보겠습니다.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초점을 최대한 맞추는 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있으며 분석한 색깔은 하얀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다음 분석 결과 보겠습니다. 왼쪽이 갤럭시 노트 8, 오른쪽이 아이폰 11입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의 관찰 결과고 다음은 빨간색과 하얀색 보여져 있습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은 한 색깔만 한 발광 다이오드만 발광하는 반면에 하얀색을 띄우려면 3개의 발광 다이오드가 모두 발광해야 하얀색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은 범위 대비 갤럭시 노트 8이 아이폰 11보다에 비해 발광 다이오드 수가 많았다. 아이폰이 갤럭시 노트 8보다 하나의 발광 다이오드의 색의 범위가 넓다. 평소에 몰랐지만 내 아이폰에 잔상 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순서로 찍었는데 빨간색 찍은 다음에 초록색을 찍었을 때 초록색 밑에 빨간색 잔상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초록색 다음에 파란색을 찍었을 때 파란색 밑에 이제 처음에 찍었던 빨간색 잔상은 많이 없어졌지만 초록색 잔상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름에 가장 제가 많이 썼던 케이프 AD 마스크에 대하여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케이프 AD 마스크랑 미세 물방울 차단이 가는 곳으로 필터의 두께감도 크지 않아서 좀 더 손쉽기 편하고 깨끗하게 사용 가능하여 여름에 좀 많이 쓰는 마스크입니다. 관찰 방법은 사용 전후의 마스크를 필정을 일정 크기로 줄이고 안감 필터 국감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물 렌즈를 40대, 100대에 맞춰서 초점을 맞추며 관찰을 합니다. 안감과 필터와 격감의 모습이 사용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찰 결과입니다. 먼저 안감 먼저 보시면 왼쪽이 사용 전 모습, 오른쪽이 사용 후 모습인데 사용 후의 모습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의 안쪽 면은 얼굴과 마찰이 있고 비말이 직접 닿아서 전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겉감입니다. 사용 전과 사용 후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고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손으로 잘 만져지지 않고 얼굴에 닿지 않은 면이라서 그런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감보다는 조금 더 촘촘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필터입니다. 필터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깨끗했던 필터에 이물질이 묻어있는 모습이 오른쪽 사진에서 관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담배 필터의 천공에 따라서 담배 필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담배의 천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담배 필터 과학에는 저런 제공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부 공기의 유입을 통해서 타르의 용도를 희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천공을 받게 되면 이제 최대 90배 정도 이상의 타르가 더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제 과학 통계로 관찰할 수 있게 때문에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샘플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1mm, 3mm, 6mm, 8mm 담배를 실제로 구매했고 실제로 혼자 천공을 막고 후면하고 열고 후면하여 필터를 이렇게 잘라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3mm 담배의 천공 열고 후면한 사진인데 제일 바깥쪽 부분이라서 하얀 부분이 많았고 두 번째 사진도 천공을 열고 있는 사진인데 중심부 쪽이 엄청난 발색을 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사진은 천공을 닫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발색을 많이 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공을 열고 있는 3mm 담배랑 나머지 천공을 닫은 1mm, 6mm, 8mm를 비교해봤는데 아무래도 천공을 열기에 훨씬 더 깔끔한 부분이 많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발색을 많이 띄게 되어서 천공을 닫고 흡연하게 되면은 혈액 농도가 진해지면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결정 모양 비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정이란 물질 전체에 걸쳐 원자와 분자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고분자, 세라믹, 금속과 같은 재료나 소재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고 결정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재료 소재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라믹 물질 중 보편적인 두 물질, 소금과 명관의 결정 모양을 관찰하는 것 과정을 통해 재료의 이해를 돕고자 주제를 이와 같이 분석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이제 현재 알려진 두 물질의 결정 구조로 좌측은 정육면체의 소금 결정 구조, 우측은 정팔면체의 명광 결정 구조입니다. 보편적으로 세라믹이 이제 NaCl 소금 결정 구조를 가지는데 이는 이제 페이스 큐빅 이제 연식 입방 구조로 음이온이 입방체의 모서리와 병변의 중심에 위치하고 이제 양이온이 입방체의 중심과 12개의 변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소금과 면방 결정 관찰에 앞서 별도의 실험을 통해 시료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물 100ml의 소금과 면관을 각각 100g씩 이용시켜 짙은 농도의 두 가지 용액을 걷어냈고 이 용액을 5일가량 자연 건조시켜 소금과 면관의 결정을 제조했습니다. 이제 제조한 결정들로 관찰을 진행했고 아래 6개 이미지를 얻어냈습니다. 이쪽은 소금 결정 관찰 결과로 앞서 보여드렸던 이미지와 유사한 정사각형 정육면체의 모양을 보였고 아래쪽은 면광 결정 관찰 결과로 사각뿔 정팔면체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유형의 낮은 촉전 심도로 3차원적인 이미지를 명확히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우나 이 관찰 결과가 재료 이해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표면 비교 관찰을 결과를 처음 드립니다. 유대 성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로 악기 연주를 즐기는데요. 특히 기타줄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식 현상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주를 지속할 경우에는 사람의 손에 있는 땀 등의 오염물질에 의해서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나노플러그로 코팅된 기타줄을 최근에 개발하여 손에 있는 오염물질도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부식의 진행을 멈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나노피마 코팅줄과 일반 기타줄이 인대중으로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이번 과학협력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최초의 표면 성격 관찰입니다. 일반 기타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겉표면이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나노피마 코팅줄은 겉에가 이제 피마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껍게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같은 재질이지만 코팅 때문에 매끈매끈하게 보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진행 방식입니다. 땀은 소금과 염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금물에 담궈서 최초 상태를 먼저 관찰한 사진이 앞에 있었고요. 소금물을 같은 농도로 맞춘 뒤에 비커에 붓고 각각의 기타줄 샘플을 투입해줍니다. 이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고 현미경으로 각각의 상태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가 일반 기타줄이고요. 아래가 나노피마 코팅으로 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기타줄, 나노피마 코팅줄을 각각의 같은 농도의 소금물에 담고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난 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겉표면이 이제 부식이 되므로써 벗겨진 게 미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상태 때도 울퉁불퉁했던 표면이 그것과 거칠어지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갈라지거나 깨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노피마 코팅 기타줄은 아무래도 코팅이 부식은 진행이 됐지만 비교적 코팅이 두껍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상태와 별로 차이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번 실험으로 기타줄의 가격의 갭을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마 코팅 기타줄이 일반 기타줄의 많게는 4배 정도 비싸고요. 비싼 만큼 내구성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때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본 대표자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명까지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이번 광학현미경 실험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비교 관찰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분명한 이유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실험에도 자주 쓰이는 여러 종류의 정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크기와 모양을 비교 관찰 목적으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옥수수 정보는 실험실 데이터가 사용했고 감자와 고구마는 식판에 살고 있는 것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반 전분과 중류수를 넣은 전분의 비교 관찰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관찰해본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서 그냥 중류수 100ml에 전분 1g씩 각각 넣고 스핀 코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각각 중류수 100ml에 각각 전분을 1g씩 넣어 잘 섞은 다음 스핀 코팅한 후 400배 배율로 공정을 하였습니다. 관찰 결과인데 왼쪽에서부터 옥수수, 감자, 고구마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옥수수 정보는 4에서 26 마이크로미터, 감자는 1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고구마는 15에서 55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제가 결과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순으로 크기가 비슷하게 나왔고 모양이 좀 다르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율에서 섞어가면서 다양한 배율을 관찰하는 것이 맞지만 400배에서 측정이 가장 달려서 나머지 결과는 400배에서만 관찰했습니다. 인물 세포의 생체 현상에 따른 세포의 모양 관찰을 결과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의 이유로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주제 중에 적혈구의 모양을 관찰하고 싶었는데 중에 적혈구의 상태 현상에 따라서 혈구의 모양이 바뀐다는 실험을 찾게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태 현상이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수감압을 통한 물의 이동 현상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쓰이는 용액들이 저장액, 분장액, 고장액이고 저장액은 그 용액의 삼투압을 비교할 때 압력이 낮은 전원프로 용액, 분장액은 그냥 삼투압이 같은 2개 이상의 용액, 고장액은 상태 현상을 관찰할 때 압력이 높은 전원프로 용액을 말합니다. 치료 준비 과정으로는 중류수 20ml에 NaCl 0.18g을 넣는 게 저장액이고 중류수 20ml에 NaCl 0.6g을 넣는 게 고장액, 그리고 분장액은 중류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으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한 뒤에 샤워기를 이용해서 손끝에 피를 뽑아주어서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각각 저장액, 분장액, 고장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커버 글라스를 덮어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피를 떨어뜨려줍니다. 관찰 결과로는 400배에서도 잘 보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1000배로 보면은 저장액에서는 세포들이 조금 커지고 분장액에서는 그냥 적혈구의 모양이 관찰되고 고장액에서는 상태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혈구들의 모양이 약간 톱니바퀴 모양처럼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인해서 이제 상태 현상에 따라서 적혈구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의 털과 사람의 모발 표면 구조 관찰을 발표하게 된 A입니다. 털은 사람을 비롯한 많은 동물에게서 자랍니다. 사람들은 지나에 오면서 점점 털이 1.9회나 낮게 되는데 대부분 다른 동물들은 온몸에 털이 자랍니다. 다른 동물들의 생존에 필요한 털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사람의 털에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해 이번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털의 구성 요소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심부에는 모수질이 있고 그 주위에는 머리 유연성과 강도, 두께를 좌우하는 무게질이 있고 그를 덮고 있는 모수피가 있습니다. 모수질은 벌집 모양의 다각형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모수질 내에는 수많은 기포가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피질은 모발의 중간층에 있고 양에 따라 강도, 탄력, 질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선 사람 모발을 촬영해 보았을 때 빨간 동그라미 있는 곳이 모수질입니다. 모수질은 그러니까 사람의 모수질은 띄엄띄엄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패턴으로 있었고 고양이는 그 일정한 패턴으로 세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발에는 모수질을 제외한 부분이 모피질로 덮여 있었는데 고양이의 털에는 모피질이 없었고 기포만 있었습니다. 이로 알 수 있었던 점은 사람의 머리카락은 모피질이 많아 고양이의 털에 비해서 더 뻣뻣했고 고양이의 털은 일정하게 모수질이 분포되어 있어서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뭇잎 분변세포와 기공을 관찰했습니다. 주계 선정 이후로는 샘플 수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되고 식물의 중요 기간이면서 관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샘플 준비 과정으로는 왼쪽부터 메타세코이아, 소나무, 강아지풀, 잣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6개의 단층잎을 준비하고 나뭇잎 뒷면에 매니큐어를 수면 매니큐어를 발라줬습니다. 발라주는 이유는 잎의 표피를 잘 벗기기 위해서 발라줬습니다. 매니큐어가 마르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가 떼주면 이게 같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슬라이드 글라스에 이렇게 부착시켜서 샘플 준비 과정을 끝내고 100배와 400배로 관찰하였습니다. 결과로는 단풍나무와 강아지풀에서 볼 수 있듯이 잎의 뒷면에는 이 기공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와 메타세코이아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릴 만큼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기공의 모양도 이렇게 원시적인 기공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둘 다 소나무과의 식물로서 일자로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공의 간격과 모습에서 일어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성분의 미세 구조가 자라나는 계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로 저는 각각의 구조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샘플 준비는 겉감과 필터와 안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하여 과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요. 관찰 결과 오른쪽부터 이제 KF 부사가 가장 선호가 촘촘하고 그 뒤로 KF-AB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가 가장 긴 공간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필터를 보시면은 KF 부사랑 KF-AB는 필터가 거의 비슷한데 일회용 마스크는 긴 공간이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감은 겉감보다 화분들이 좀 촘촘하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장시간 착용이 어려운 KF 부사는 겉감과 안감이 섬유화보다 촘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말 차단이 가능하고 호흡이 용이한 KF-AB의 특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카락 탈색 정도에 따른 표면 상태의 비교 분석을 접하게 된 이승길입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예전부터 맥주 탈색이 가능하다고 들었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다면 머리카락 표면은 탈색이 되면서 어떻게 변할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샘플을 만들어서 비교 분석했고요. 맥주로 탈색하는 방법은 먼저 샴푸로 감고 건조시킨 상태에서 맥주를 발라준 다음에 15분 뒤에 물로 헹구고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맥주를 한 번 더 바르고 붉은 빛으로 빚으면서 말려주면 탈색이 된다고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맥주 탈색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 탈색약을 이용해서 탈색한 방법은 탈색약과
번째는요. 왼쪽부터 탈색을 하지 않은 머리카락, 맥주로 탈색한 머리카락, 탈색약으로 탈색한 머리카락인데 일단 보시면은 맥주로 탈색한 머리카락은 일단 탈색이 잘 안 됐습니다. 탈색약으로 탈색한 거 보면은 탈색이 확실히 잘 됐는데 맥주로 탈색한 거는 색이 아예 거의 빠지지 않았고 겉에 손상만 발전됐고 탈색은 되지 않았고 탈색약으로 탈색한 거는 탈색이 잘 됐고 손상도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결론으로는 맥주로 탈색을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탈색을 할 때는 탈색약을 사용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활성탄 정수 필터 사용 전 기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설정하게 된 계기는 오늘날 미세먼지 신종 바이러스 수두름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렇게 사용제를 겪을 수 있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년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중 의료 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 미세먼지나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활성탄, 그리고 활성탄을 이용한 활성탄 필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학研究을 통해서 활성탄 필터를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일단 활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흡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세공에서 흡착의 특징을 가지고 오염된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정화 작용을 이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준비는 시중에 나와 있는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휴대용 물병을 사용하고 흡착물에 노출시켜서 사용 전, 사용 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이 사용 전, 오른쪽이 사용 후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흡착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는데요. 기공의 먼지나 이물질들이 흡착되어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라 단점 또한 많았는데요. 미세한 입자를 가진 모래나 먼지, 그리고 소금과 같은 입자가 작은 물질들은 걸러내지 못한다는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멀티레이어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필터를 다층화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팅을 하여서 항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방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과학현미경 관찰 결과를 봤습니다. 아주 다양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로 이제 OS 관찰은 마무리 짓겠습니다.